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은 지기현 판사의 탄핵 기각 힌트.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탄핵 기각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문을 제가 아주 세밀히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재판부에서 앞으로 계속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리를 합니다. 원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여부만 심리를 하고 본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다른 이제 새로 전입 오는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높다 그랬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잔류를 했죠. 잔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 그리고 또 다른 관련자들 재판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구속 이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가 안 되고 그리고 공수처의 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결정문도 오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 그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은 일단 재판도 형사 재판도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결정문 취소 결정문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누군지 상당한 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몇 차례 전해 드렸으므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죠. 물론 뭐 부장판사 혼자 한 것은 아니고 3명의 판사, 합의부 판사들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것은 기본적이죠. 그런데 그때 서부지방법원의 영장판사가 자편향된 영장판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을 했으니 이것은 무효다는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헌법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것을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또 자파 성향의 판사에게 발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다.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 지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가 겨우 갖다 붙인 게 그거죠. 직권남용죄는 이 수사권이 있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면서 연관된 사건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억지 주장이죠.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에게는 이거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다. 내란죄가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기껏해야지 이 징역 5년 이하의 그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법정 용어입니다. 우두머리는 내란 수괴라는 것은 그 프레임을 건 것이고 어쨌든 법적으로 법적 용어인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짜리를 수사를 하면서 그것에 연관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처음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지금 불법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소 전 구속 기간을
넘어서 버렸다. 그때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가 지나버렸다. 기소를 할 때 하루를 더 완전 불법으로 구금이 돼 있었다. 검찰은 날짜 단위로 일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는 안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직연 재판부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구금 상태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오늘 직영 부장판사 쪽에서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취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경호 다 봤는데. 증거인멸은 그 관련자들이 전부 다 이미 기소가 돼서 뭐 증거인멸 할 게 없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 문제 그러니까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이 편법적, 불법적인 이 수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속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소개드리기 전에 일단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단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석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법에는 딱 이것을 적시를 합니다. 저도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게 있던데 공수처법 등 관련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른 관련 법령에.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손을 들어준 셈인데 어떤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붙이느냐 하면은 자, 내란죄를 수사를 공수처가 해서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를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대법원 가서 만약에 이것을 뭐 유죄를 선고를 하면은 이게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상급법원에서 1심에서 이것을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한 이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파기환송되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동안 구속된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대법원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죠? 특히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은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지 나중에 역풍 나중에 어떤 뭐 책임 소재 여기 있어도 그래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구속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재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심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를 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죠. 그 사례까지 듭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김재규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로 인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랬다고 해서 나중에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신청을 하면은 재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워낙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아무런 그 판례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관련된 범죄를 가지고 그 직권 남용을 가지고 연관된 사건이라고 내란죄를 수사한 그런 전례도 없고 자 그러니 그렇다면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에 놓든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왜 그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실상 뭐 내란죄를 심리 대상에서 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가지고 그거 다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뭐 홍장원 뭐 불러가지고 전국적 1차장 홍장원 불러가지고 변론을 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각종건 진술 그리고 조지호의 그 검찰 조서 이런 거 다 채택하고 한 것이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같이 심리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시간을 빨리 하려고 내란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란죄 자체가 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논쟁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구속 취소 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이 탄핵을 헌재의 탄핵도 결국은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읽은 그래서 넣긴 내용입니다. 일종의 사인을 보내고 힌트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다. 헌재도 이것을 기각을 해야 된다. 나중에 헌재가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갔다가 인용이라도 하고 나서 이 사법부에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건이 안 된다 해서 공소각하나 뭐 이렇게 놓으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이미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사법부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은 이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여풍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앞으로의 일과도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속 취소가 나왔다. 특히 본인이 계속 재판을 이 본안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심리가 아니고 본안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을 본인이 1심을 진행을 하니까 거기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